손목의 맥박 하나로 우리 몸 전체를 읽어낸다니 이게 혹시 마법처럼 들리시나요? 사실은요, 이게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고대 진단 기술, 맥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맥진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또 어려운지 이 분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수기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맥의 이치는 심오하고도 어렵다. 딱 한마디인데 모든 게 담겨 있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심오한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보감 다들 아시죠? 당시에도 정말 유명한 의학 서적이었는데 사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걸 실제 진료에서 써먹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17세기에 이수귀라는 의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기만 했던 이론을 진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확 바꿔놓습니다. 자, 그럼 이수기는 도대체 이 복잡한 암호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의사의 비밀 암호가 뭔지 알아보고 기본 신호를 어떻게 해독하는지, 그리고 신호를 넘어 패턴을 읽는 법, 심지어 맥이 모순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진단의 예술 경지까지 그가 평범한 의사에서 어떻게 진정한 대가로 거듭나는지 그 여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모든 여정에는 첫걸음이 있는 법이죠. 첫 번째, 의사의 비밀 암호 맥진의 기초입니다. 이 고대 의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용어 맥진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나 이걸 세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손목 위에서 펼쳐지는 우리 몸의 복잡한 이야기를 읽어내는 뭐랄까 일종의 독심술 같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맥진의 핵심은 손목을 하나의 진단 지도처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촌, 관, 척이라는 세 지점이 있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각각 우리 몸의 다른 장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왼쪽 손목, 오른쪽 손목이 또 다르고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 신기한 지도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까요? 이제 이수기가 정리한 첫 번째 경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신호 해독하기, 바로 1단계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이에요. 진짜 아름다울 정도로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특정 위치에서 신호를 감지하고 그 신호로 해당 장기의 상태를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거죠. 신호, 진단, 처방. 아주 명확하죠? 말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느 날 이수기 앞에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기침이 정말 너무 심해서 밤에 눕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수기가 환자의 맥을 짚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그냥 폐가 안 좋은가? 이렇게 추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 촌맥, 그러니까 폐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맥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는 걸 발견한 거죠. 이건 뭐다? 폐에 불이 붙었다. 즉 열이 찼다는 명백한 신호였던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폐에 열을 식혀주는 약 딱 한 첩을 썼는데 그걸로 기침이 싹 가라앉은 거예요. 환자는 드디어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게 됐고요. 이게 바로 정확한 진단이 가진 힘이죠. 기본 시스템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단순히 하나의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신호들이 모여서 만드는 더 큰 그림, 바로 패턴과 불균형을 읽어냅니다. 자, 2단계 경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패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허열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짜 열이에요. 환자 본인은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뜨겁다고 느끼는데 막상 맥을 짚어보면 6군데 맥이 전부 다 약하게 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진짜 열이 나서 해열제를 써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 허약해서 에너지가 붕 뜬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양을 보충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읽으려면 양쪽 손목을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왼쪽 손목은 주로 우리 몸에 침입한 질병, 그러니까 공격군의 상태를 보여주고요.
오른쪽 손목은 우리 몸의 방어력, 즉 아군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둘 사이의 힘겨루기, 그 역동적인 싸움을 읽어내는 게 바로 2단계의 핵심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이번엔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구안화사 환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걸 그러니까 나쁜 바람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수기는 달랐습니다. 환자의 맥을 짚어보니 오른쪽 맥, 즉 우리 몸의 방어력을 나타내는 맥이 아주 약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딸 알아챈 거죠. 아, 이건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먼저 무너져서 생긴 내부의 문제구나 하고요. 만약 이걸 모르고 바람만 쫓는 치료를 했다면 환자는 더 위험해졌을 거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수기의 진단이 한 차원 더 깊어지는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만약에 맥박이 환자의 몸 상태랑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3단계 경지, 맥이 모순될 때입니다. 여기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아기를 낳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산모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맥도 아주 약하게 뛰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웬걸, 맥을 짚어보니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아주 강하고 심차게 펄펄 뛰고 있었던 겁니다. 몸 상태랑 맥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이게 바로 산후 환자의 역설입니다. 다른 의사들은 아마 열이 나나? 하고 해열제를 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이수규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 강한 맥이 열 때문이 아니라는 걸 간파했어요. 몸의 기반이 되는 혈이 다 빠져나가니까 에너지를 뜻하는 기가 기댈 곳이 없어서 허공에 붕 떠서 날뛰는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강한 맥을 치료한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몸의 허약함을 치료했고 결국 산모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자, 그럼 이런 복잡한 규칙들마저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의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대가의 마지막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이 지정에서 잘 짜인 과학은 하나의 예술로 변모합니다. 최종 경지, 진단의 예술입니다. 이걸 의자이아라고 부르죠. 의자이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의사의 통찰이란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맥을 짚고 증상을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 환자의 감정 상태나 살아온 환경, 그 삶의 맥락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꿰뚫어서 핵심을 찾아내는 깊은 통찰력, 바로 그게 의자이아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는데 어떤 약을 써도 증상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맥진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수기는 결국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그녀가 시댁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해결의 열쇠는 손목의 맥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삶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 거죠. 결국 이수기의 여정을 따라와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치유란 과연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정한 대가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진단 뒤에는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